근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외국인 많이 와요. 자, 오늘 여기 왔을 때도 말레이시아인들이 길거리에서 봤거든요. 딱 봐도 유학생 아니었어요. 왜냐면 유학생은 이제 한국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 눈에는 신기해 보이지는 않아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지나가면 이거는 딱 봐도 관광객이에요. 왜냐면 다 신기해 보여요. 하여튼 오늘도 여기 왔을 때는 그런 말레이시아 분들을 봤거든요. 물론 말레이시아인지 아니면 브루나이인지는 구별 안 됐어요. 근데 확실히 인도네시아 아니에요. 왜냐면 패션을 보니까 돈이 좀 약간 있는 나라인 것 같았어요. 아니면 인도네시아에 좀 약간 높으신 분들은 모르긴 한데 여튼 편견이겠죠, 편견.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특히 인도네시아 위주로 말레이시아 위주로 관광객이 지금 많이 오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근에 와서 또 사우디 애들도 많이 오고 특히 이제 사우디에서 정권이 교체한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체제가 이제 왕정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좀 약간 사우디에서도 많은 애들이 오기 시작했고 이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는 비즈니스로 활용할 수 있을까를 제일 먼저 고민할 사람들은 안 그래도 관광업계이니까 그분들을 위한 강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슬림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이 잠깐만 이건가? 자, 이 빨간색은 무슬림들이 대다수로 사는 지역이에요. 솔직히 말하자면 모잠비크 왜 빨간색인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모잠비크가 있었거든요. 불과 7주, 8주 전에 거기 40%였어요. 왜 빨간색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사진은 바꿔야 되더라고요. 반성합니다. 근데 이제 대충 좀 약간 이렇게 보시면 이분들은 다 무슬림이긴 한데 이 빨간색이 근데 또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똑같은 무슬림이라고 하니까 다 똑같은 종교적인 신념을 가질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따가 다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인구는 지금 현재 지구상 인구의 4분의 1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으로 봤을 때는 좀 약간 무시하기 어려운 인구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 여기 있는 여기 이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 그리고 여기 이제 초록색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거의 1억 넘는 이슬람 인구가 있어요, 중국에. 호이조이라고 하는 회족이라는 소수민족이 있어요. 물론 왜 소수민족이라고 한지도 모르겠어요. 민족이라면 소수민족이라면 자국 언어가 있어야 되는데 해족들의 자국 언어가 없어요. 그냥 한족인데 이슬람을 믿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말로는 뭐 천년 전에 아랍 애들하고 뭐 무슬림 그 아랍 애들하고 중국 애들이 결혼했는데 그 자식들이고 걔네들이 이제 자기 고향에 들어가고 싶어서 회자이고 해족이다라고 이제 공상당에서 설명을 하긴 하는데 저는 좀 약간 납득이 안 됐고 왜냐하면 제가 중국 교환학생으로 있을 때는 해적 애들 레스토랑 많이 갔습니다. 2주 동안 해적의 그 법대 다니는 친구 집에서 숙박하기도 했는데 한족이란 종교 말고는 한족 사람이란 차이가 없었어요. 하여튼 여기도 이제 1억 가까이 사람이 있어요. 1억 좀 넘게 중국에. 그리고 걔네들도 와요. 해적 애들도 한국에 옵니다. 관광하러.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한국 주변에는 한 합치면 이렇게 합치면 2억 넘는 3억 가까이 왜냐면 인도네시아도 한 2억 넘잖아요. 3억 가까운 무슬림 관광 손님이 있다는 걸로. 그리고 또 여기 왜 방글라데시는 빨간색 아닌가? 방글라데시 지금 2억 가까이인데 89%는 무슬림이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갑시다. 자, 그렇다면 이 무슬림들이 한국에 오면 주로 우리가 눈에 포착된 거 뭐냐면 젊은이 몇 명? 아니면 가족끼리 와요. 여기 좀 약간 배낭여행 하는 거는 없지 않아 있긴 한데요.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대체로 가족끼리 아니면 좀 젊은이 몇 명 이렇게 오긴 한데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이제 여행 기본은 뭐예요? 일단은 여러분 그 무슬림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수준으로 이슬람을 믿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도 지금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 거의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고 아침 예배하는 기독교 신자도 있고 11조도 안 내고 교회 안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물어보면 나 개신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슬림 인구도
뭐 몇십억이긴 한데 다 똑같은 수준으로 믿지는 않고 다 믿는다고 넘어갈게요. 똑같은 수준으로 실존하지 않아요.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실존하진 않아요. 예를 들면 그 하루 5번 예배 있잖아요. 하루에 5번 예배. 이것을 이슬람 인구의 30, 40%가 할까 말까예요. 일단은 뭐 어차피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사춘기 때는 이제 면제이니까 성인 위주로 봐야 되고, 그러면 그렇게 이미 하면 인구에 좀 약간 가반 가까이가 날라가고, 하여튼 좀 약간 예배 시간은 가반수가 안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음식, 술을 마시고 하되 돼지고기는 진짜 좀 약간, 나는 무슬림이야 근데 나 돼지고기도 먹는다고 하는 사람은 진짜 극소수. 근데 나는 무슬림이야 근데 술 취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마시는 사람들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라 많지만, 그래도 다반수는 술 안 마신다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 마시는 거 아니고, 다시 말할게, 다반수를 한신이 넘은 거예요. 무슬림이라도 술을 마셔요. 근데 돼지고기 진짜 저는 너무 극소수예요. 진짜 한 번, 두 번 먹고 너무, 제가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수단 아시죠? 정치에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나라예요. 제 수단 친구가 있는데 제가 물어봤거든요. 왜냐면 애는 맨 처음에 왔을 때는 히잡 쓰고 있었는데 지금 히잡을 안 써요. 아니 그걸 물어봤지. 야 너 그러면 술도 마셨겠네. 예 오빠 조금 몇 번 마셨는데 너무 후회했어요 하고 물어봤는데 뭐 한 10번 가까이 마셨대. 근데 지금 아예 안 마시겠다고 스스로 맹세했대요. 그럼 돼지고기는 딱 한 번 먹었습니다 오빠. 근데 그것도 좀 약간, 나도 얘기했지, 걱정하지 마. 뭐 무슨 가서 대사관에 내가 신고할 거냐? 내가 어차피 수당 사람도 아니고 나 한국인이야. 아 그래요 오빠? 아 그러면 3번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여튼 여러분 중간에 드릴 거 광고를 띄자면, 알라띠나 요스 램프 아니고 알파고의 지식 램프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외국인들을 부르고, 중동뿐만 아니고 다양한 나라 외국인들을 부르고 대화를 하거든요. 가끔씩 좀 보시면 그 재밌는 애들이 있긴 있어요. 여튼 하여튼 그 돼지고기는 진짜로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빨간 라인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런 일들에 맞춰서 여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이 예배 시간, 남녀 관계, 음식 어디서부터 나오냐, 사람들이 왜 그걸 안 먹느냐를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이제 코란에서 2가지 경전이 있어요. 사실 경전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긴 한데, 일단은 코란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무슬림들 보기에는 이거, 아니 갔다 왔다 하는데, 이거 왜, 됐어요. 오케이. 자, 코란이 뭐냐면 무슬림들 보기엔 이 코란은 모함메드 사드한테 가브리엘을 통해서 왔던 계시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가 무슬림들이 반박 못해요.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믿는데, 반박이 되는 거는 여기에 하디스. 그럼 하디스 뭐예요? 모함메드 사드의 언행록이에요. 근데 이제 왜 여기에다가 반박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너무 많아요. 하디스가 거의 100만 개 있거든요. 근데 중간에는 사람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야 진지 스님 그렇다고 하셔더라 뭐 이런 좀 약간 가더러 동신이 생기잖아요. 야 얼마 전에 스님이 그런 말 하셨어. 근데 검증 뭔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 너무 많으니까 이 하디스도 지금 자기 내에서는 뭐 신형 1급, 2급, 3급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지? 응. 사람들이 이 거란하고 하디스를 짬뽕을 해서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뭘 하지 말아야 되느냐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종파들도 여길로부터 나와요. 하디스로부터 나와요. 예를 들면 시아 정파에서는 그 하디스를 인정하고 순니 정파에서는 그 하디스를 인정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다르게 해석이 나와요. 근데 거란은 똑같은 거란이에요. 이거는 시아파이든 순니파이든 다 똑같은 거란을 믿는데 해석하는 하디스가 다르니까 다른 해석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디스 때문에 달라진 거 뭐냐면, 우리 이제 수업이랑 관련을 시켜야 되는데 식품이에요. 예를 들면 해산물, 새우, 아니면 뭐 꽃게, 이거는
순니파 안에 있는 샤피파에서는 괜찮아요. 먹어도 돼요. 근데 튀르키예 같은 하나피파에서는 안 먹으면 좋은데, 술만큼 아닌데 안 먹으면 좋은데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마다 할랄의 기준이 달라지니까 나라마다 할랄 인증을 주는 단체들이 생긴 거예요. 거기서 제일 좀 약간 넓은 단체는 한국 거예요. 왜냐면 한국의 다양한 나라들에서 무슬림들이 왔기 때문에, 예를 들면 튀르키예 사람이 이제 꽃게를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 종파적으로 봤을 때. 근데 또 말레이시아 사람들 보기에는 먹어도 되니까 한국에 있는 할랄 인증 센터는 제일 넓은 걸로 보고 결정하고 인증을 주거든요. 뭐 이제 음식들은 이제 한국에 있는 거로 받아도 되고 뭐 다른 나라도 되는데, 무슬림들은 이 세 글자 HLL, 이거는 H이거든요. 이거 L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L하고 여기 있는 L이 왜 다르냐? 아랍어에서 글자는 앞에 있느냐 중간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에 따라 모양이 달라져요. 예. 사실 같은 글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할랄이라는 의미예요. 자, 이제 음식만 문제가 아니죠. 음식만 문제가 아니고 동시에도 그거 좀 문제예요. 남녀 관계. 근데 이제 이걸 보니까 무슬림 여성들만 이렇게 가리고 다니고 남자들이 여자들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옷장 규정은 남자한테도 있습니다. 남자도 배꼽부터 무릎까지를 덮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 중동에 가시면 남자들의 목욕탕에 가시면 배꼽부터 무릎까지 덮는 거는 규제예요. 그거는 열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바닷가를 어떻게 하냐? 그리고 이따가 슬슬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생각하신 거 다르게 머리 덮는 거, 고란에서 덮으라는 말이 있는데 어디를 덮으라는 말이 없어요. 신앙이 깊은 여성들아, 기중함을 덮어라. 근데 그 기중함이 뭐예요? 그건 이제 하디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해석해요. 이거 예전에 이제 여자들은 이제 좀 약간 있는 집안이라면 금을 좀 약간 목에다가 걸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보는 도둑놈들이 그걸 누리려고 여자한테 공격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금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또 이제 성폭행에 이제 좀 약간 대상자 될 수가 있으니까 몸을 가리는 건지 어디를 가리는 건지. 근데 지금은 거의 신학자들의 과반수 이상이 한 거 뭐냐면 머리카락이다. 하디스를 통해서. 왜냐하면 모함med 사도의 딸내미하고 부인이 그렇게 입었기 때문에 그걸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데, 근데 필수가 아니에요. 어디까지? 왜냐하면 유명한 이슬람 여성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대충 이 정도로 덮고 여기를 좀 약간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는 이란을 오늘날 많이 비판하잖아요. 사실 이란에서는 여기만 덮고 여기 좀 약간 보이면 그거는 종교 경찰의 단서가 아니에요. 쌩 열어주면 문제지, 한 이 정도? 이거는 뭐라 하진 않아요. 근데 오히려 사우디에 가시면 법도 없어요. 여자들이 무조건 히잡을 써야 되는 법이 없거든요. 그 수많은 여자들이 그냥 오직 눈치로, 법이 없어요. 예를 들면 열어주면 무슨 종교 경찰에 가서 뭐라고 하진 않아요. 제가 사우디 갔는데 그냥 뭐라고 해야 돼요? 덮고 돌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우디에 이제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서 이제 드라마에 히잡 안 쓰는 여성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란에 들어가는 모든 영상 다 검열돼요. 그 열려 있는 여자가 있으면 그 영상이 안 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는 그 정도 아닌데 오히려 자체적으로 히잡을 안 쓰는 여자들이 있긴 하지만 국민이 너무나 보수적인 정파를 믿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뭐 이 정도, 아니면 그렇지, 사우디의 가반수는 이 정도로 해요. 여성들이 이제 해외에 오잖아요. 제가 지금 주말에는 거기 갔어요. 그 패밀리데이, 제 아들이 지금 유치원 다니잖아요. 학부모들을 모으고 이제 뭐 행사를 하는데 거기 이제 사우디 학부모들도 있었거든요. 이제 의사예요. 의사인데 이제 정부가 보낸 거예요. 가서 좀 한국에서 좀 배워라. 사우디에서 이제 교육을 받았고 6년 동안. 여자분이에요. 한 이 정도였어요. 아니면 이 정도.
이거 전혀 아니었어요. 이 세 개 정도. 근데 제 집사람, 한국인이랑 제가 결혼했는데 제 집사람은 룸메이트 있었거든요. 대학원 때. 사우디 여자예요. 근데 그분이, 잠깐만 여기 사진 없네. 그냥 안 터보요. 나 안 터보고 있는데도 그 사우디에서 고위급 간부예요. 지금으로 이제 좀 약간 시간 흘러갔기 때문에 문제가 없대요. 특히 정권이 교체되는 이후로부터는 더더욱 좀 약간 특혜받은 분위기래요. 여튼 근데 남자, 여러분 이거 다 문화적인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남자는 대충 좀 덮으면 되는데, 근데 그것도 덮어도 되고 안 덮어도 돼요. 예를 들면 1차 대전까지만 해도 남자들이 잘 때도 덮었거든요. 지금 거의 없어졌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 이걸 하고 있는데 거라나 있어? 그냥 우리 하디스를 보고 하는 거 아니야? 해서 이제 특히 서양에 가까운 나라들로부터 그 문화가 좀 약간 사라졌거든요. 근데 생아시아에 있는 무슬림들은 아직도, 예를 들면 파키스탄 가보세요. 방글라데시 가보세요. 열심히 모자를 쓰고 있거든요. 안 벗어요. 제가 또 지난 5월인가 6월에는 파키스탄에 있었는데 철저히 쓰고 있어요. 남자들도 모자를 쓰고 있어요. 머리카락의 그 윗부분을 보여주면 안 된대요. 여튼. 자, 그럼 바닷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합니다. 손목하고 발목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얼굴. 그걸 덮은 옷을 입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럼 예배이라는 거 있잖아. 하루에 5번 예배. 이 사람들 어떻게 예배하냐? 사실은 많은 거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그냥 조금만이라도 깨끗해 보이는, 근데 생 깨끗하지 않아도 돼요. 이슬람에서 깨끗하다는 거 뭐냐면 그거예요. 대변하고 오줌이에요. 그리고 술. 여기 대변, 오줌, 술 없으면 거기 깨끗하고 거기 예배해도 돼요. 너무 막 큰 기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그 정도로 깨끗한 자리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남한테는 피해 주지 않는 자리라면,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이제 계단 밑이겠죠, 그거. 계단 밑에 들어가면 남한테 피해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 계단 밑에다가 이제 그런 화장실도 안 하니까 최소한의 좀 희생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배하기 전에는 몸을 씻어야 되거든요. 발목, 손목 정도는 씻어야 돼요. 입에다가 물을 3번 넣고 코에다가 물을 3번 넣어요. 이거는 일반 화장실에서 해도 되는데, 뭐 손목까지, 손목 아니라 발꿈치까지, 그것도 일반 한국 화장실에 해도 되는데, 근데 발목이 안 되죠. 이거는 갑자기 나는 화장실에서 이렇게 하면 옆에 있는 아저씨가 이상하게 쳐다볼 수가 있어요. 피해 준다는 거죠. 그거 좀 약간 관광객들이 좀 약간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침 식사를 먹어요. 다음 화장실에 가서 하면서 이를 다 보고, 다음에 이제 몸을 씻고 하루 종일 화장실 안 가요. 왜냐면 몸을 씻고 난 다음에 조금이라도 방구를 끼면 그거 무효돼요. 예배하기 전에 다시 몸을 씻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하기 전에는 몸을 씻어야 됐는데 몸을 씻었다. 근데 예배하기 그 사이에는 방구를 끼거나 아니면 한 방울이라도 오줌 나왔거나 아니면 대변이 나오면 그거 취소해야 됩니다. 아니면 피가 나가면. 그래서 사람들이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화장실 안 가게끔, 왜냐면 또 몸을 씻으려면 몸 씻을 데가 없잖아요. 그런 거 있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약간 중동 상대로 관광을 우리는 부흥을 시키려면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중동에서 사랑을 받았던 한국인을 우리는 써야 돼요. 아니면 한국에서 사랑받았던 중동 사람을 우리가 이용해야 돼요. 자, 이분 아야나치의 문지혜 씨. 이 여자가 진짜 스토리가 너무 신기한 거 뭐냐면, 재미삼아 몇 번의 히잡을 쓰고 인스타에다가 올렸거든요. 반응이 좋아요. 마치 BJ 여자들이 옷을 벗고 올렸는데 반응이 좋았잖아요. 이분도 거꾸로 했어요. 옷을 덮었어요. 또 반응이 좋더라고. 그래서 극단으로 가야 돼요. SNS는 덮거나 열거나.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이분 한국인이에요.
아니 이집 뭐 이제 히잡을 쓰고 올리고 사람들 댓글하고 너무 예뻐요 하고 덮었는데 그러다가 떴어요. 뜨니까 이제 자꾸 이제 인도네시아에 있는 기업들한테 협찬이 들어와요. 그래서 더 이상 한국에 살면 감당이 안 되니까 지금 인도네시아에 살아요.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중간중간에 이분을 많이 쓰거든요. 그 인도네시아 관광객을 좀 이용하려고. 이제 어차피 우리 지하들을 아시니까 제가 이 얘기를 스킵해도 돼요. 한국에서 방송 활동하는 파키스탄 친구예요. 안 보셨나요? 뭐 이제 비정상회담에 많이 나오셨던 분인데, 자 이분을 한국인들이 모를 것 같아요. 이분이 헌혈이에요. 아빠가 한국인, 엄마는 베트남 사람. 근데 왜 여기 넣었냐면 아빠가 중동풍 때는 사우디에 가서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베트남 여자랑 베트남 노동자 여자분이랑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러다가 요르단 갔어요. 요르단에서 사업을 했는데 나름 먹고 살만해요. 나 지금 여기서 먹고 사는데 그러면 굳이 왜 한국에 들어가야 돼요? 마누라도 베트남인데. 그리고 나 뭐 중동에서 살았기 때문에 뭐 여기도 덥긴 하지만 괜찮고 사막도 뭐 괜찮은데 뭐 하고 이제 요르단에서 이제 거주하기로 했어요. 그래도 이제 아들이 나오겠죠. 아들이 한국말 안녕하세요 말고는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 개콘의 개그 콘서트 기질이 들어가가지고 이분한테 학교 때 너무 잘 웃겨서 야 너 좀 약간 라디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웃긴다. 그래서 요르단에서 라디오 극장 활동하다 보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아랍 애들을 보기에는 딱 봐도 중국 사람처럼 생겼는데 왜 이렇게 아랍말 잘하지?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요르단에서 공연도 했는데 만석되고 그러다가 이제 두바이 있는 엔터테인먼트 이제 메카이니까 야 너 일로 와 뭐 여기서 공연해. 거기서도 공연했는데 또 거기서 만석이니까 지금 중동에서 제일 유명한 한국인은 BTS 말고 이분이에요. 공연하면 몇천 명이 와요, 기본적으로. 이분은 제 이름을 총 무슨 호시인데, 호시인데 까먹었어요. 지금 이따가 좀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두바이에 살아요, 이제. 두바이에서도 이제 두바이가 그린카드를 줬어요. 원래 잘 안 주거든요. 지금 두바이에 살고 돈을 잘 벌고 중간중간에 미국에 가서 미국에 있는 아랍인 상대로 이제 공연도 하고. 이거 아랍 이름 없어요. 그냥 한국 이름만 있어요. 이분은 왜냐면 여권이 또 한국 여권이에요. 왜냐면 아빠가 한국인이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태어났는데 설마 가서 베트남 대사관에서 아들의 허적 신고를 하겠어요. 네, 그래서 아빠가 한국인이니까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여권을 발급하려고 한국 대사관에 간 거죠. 그래서 여권이 한국 여권이에요. 근데 정신 요르단 사람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네. 그냥 중국인 같이 생긴 무슬림 아닌 한국 사람. 이게 아랍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도 그 뭐지 좀 약간 한국 관광을 좀 약간 홍보하는 데 있어서 좀 약간 중간중간에 행사에 있거나 아니면 뭐 있을 때 이분을 데리고 이분이 인스타에다가 사진들 올리거나 자기 유튜브 채널에다가 뭘 올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